페이지 160페이지입니다. 페이지 160페이지. 시간 관리 도구 중에 뭐가 가장 중요하다? 주간 계획표가 가장 중요하다. 필자 강규영 대표님은 1989년 12월에 이랜드에 입사하셨어요. 2, 3년간은 거래처에서 얻은 수첩을 썼습니다. 92년도에 400억이 넘는 의류 생산 팀장이 되면서부터 주간 계획표를 만들어서 쓰기 시작했다. 이랜드에서는 그 껍데기만 줬던 겁니다. 내용물은 각자가 알아서 했던 거예요. 강경 대표님이 주간 계획표를 스스로 만들어서 쓰기 시작한 겁니다. 20여 년, 이제 30년이 지났습니다. 현장에서 써보고 검증한 것이 지금의 3P 바인더 주간 계획표입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현장에서 써보고 검증한 것이 주간 계획표입니다. 저도 지금 14년째 바인더를 쓰고 있는데 현장에서 검증된 거예요. 너무 좋아요. 161페이지. 일주일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뿐 아니라 글로벌 표준입니다. 전 세계 모든 시간에 다니는 일주일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간 계획표상에는 업무 내용을 적는데 한계가 있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간 계획표는요, 잘 보세요. 그야말로 계획표이지 업무 일지는 아닙니다. 만약에 내 업무량이 기록할 것이 많다면 따로 업무 일지를 만들어 바인더에 끼워 사용하면 됩니다. 자, 저는 2009년부터 이렇게 주간 계획표를 계속 써왔습니다. 예, 매년 꾸준히 물론 안 했던 적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던 거예요. 양식지도 계속 바뀌고요. 사진도 붙여가면서 현장의 기록들을 계속 갖고 있고요. 2021년도에는 조금 더 어떤 본질적인 부분들에 충실해서 3P 컨텐츠 그대로 3P에서 강조하는 것들을 더 집중해서 해보게 됐고요. 올해 2022년도에 저의 핵심 키워드는 가시화입니다. 가시화. 보여줘야 된다. 보여주고 느끼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미지를 엄청 대폭 활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미지로. 사진을 다 찍어요. 타임스탬프로. 그래서 내가 바인더 잘 못 쓸 때에도 사진 핸드폰에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내가 뭐 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 시각화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일주일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글로벌 표준이고요. 주간 계획표는 그야말로 계획표예요. 업무 일지는 아니에요. 업무량이 많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따로 업무 일지를 만드시면 됩니다. 자, 요게 업무 일지예요. 제 과거에 신분이 노출됐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였어요. 목회를 했던 목사였고요. 2017년도에 중국의 선교사로 중국에 갔던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전 중국에서 지금 내 아이들 가르치는 학교 교감으로 있어야 되는데 코로나인 줄 모르고 한국에 나왔다가 중국에 못 가고 있습니다. 전 중국에서 선교사로 학교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 이전에 한국에 있을 때 2014, 15, 16, 17년 초반까지 한 지역교회 부목사였거든요. 이게 제 업무 일지예요. 보이세요? 저 주간 계획표 14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몇 번 빠졌어요. 쭉 썼습니다. 주간 계획표는 그냥 계획표입니다. 업무 일지 아니에요. 저는 업무 일지를 이런 식으로 따로 만들었던 거예요. 너무 이게 또 디테일하게 보여져서 좀 그렇긴 한데, 자, 보이시면 업무 일지입니다. 보세요. 요거를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상단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주간에 일주일에 한눈에 보는 게 컨셉이고요. 업무 일지도 저는 데일리도 썼지만 저는 그렇게 안 했어요. 하다 보니까 업무 일지도 일주일짜리로 쓰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타이틀 위에다가 이번 주 주요 체크리스트가 뭔가, 이번 주에 이끌어갈 전체적인 체크리스트가 뭔가, 그 다음에 저는 또 이제 신방을 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주간 신방 계획이 어떤가, 저는 부목사였거든요. 담임 목사님의 목회 일정은 무엇인가. 자, 회사로 따지면요, 내 팀장, 내 대표님, 사장님의 일정을 기록해 보는 거예요. 일주일을요. 이게 일 잘하는 사람들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저요, 부목사, 저의 목회 일정, 그리고 제가 교회 학교 전체를 총괄했거든요. 교회 학교의 전체 스케줄은 무엇인가, 그리고 관리 집사님 내지는 교회 관리할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를 상단의 주요 토픽을 기록을 하고요. 그 다음이 이게 업무 일지예요.
주간 계획표에는 7칸밖에 없습니다. 투두 리스트가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10 몇 개도 하고요. 아예 이거는 지금 칸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자유롭게 쓰려고요. 그래서 오늘 해야 될 목록들을 자유롭게 기록을 하고요. 요게 되게 좋았어요. 진짜 중요한 거는 선배님들 요걸 보셔야 됩니다. 피드백이에요. 피터 드러커가 얘기했습니다. 50년 동안 피터 드러커는 이렇게 했거든요.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고 평가를 하고 피드백을 하는 이 시스템을요 50년간 했어요. 피터 드러커요. 미친 사람입니다. 자, 피드백을 하셔야 돼요. 피드백을요.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해요. 자, 요거는 그 다음 연도 겁니다. 뭔가 발전된 게 보이십니까? 네, 상단 거의 똑같은데요. 여기 투두 리스트 칸에다가 제가 날마다 해야 될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패턴이 돌아가는 것들. 저로 치면은 제가 작년 목회 신방해야 되는 영역들, 양육하고 훈련해야 되는 영역들, 청년부 어떤 공동체를 섬기는 영역들, 그 다음에 또 제 개인적으로 섬기는 제자 훈련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떠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 체크하는 리스트들을 데일리에 매일매일 체크할 수 있도록 아예 프린트해 놓는 거죠. 이렇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피드백이 늘어난 게 보이십니까? 피드백 칸이 늘어났어요. 하다 보니, 중요한 키워드예요. 하다 보니 내 업에 맞는 활동을 내가 하다 보니, 기록을 하다 보니 피드백이 중요하구나. 피드백 칸을 늘려본 겁니다. 이게 지금 1년 통째로 한 게 아니에요. 일주일 써보고 한 2주 써보고 바꿀 거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수십 번 바꿨습니다. 아니요, 업무 일지를 수백 번 바꿨던 것 같아요. 칸 조금 늘려보고 뭐 해보고 요렇게요. 요거 업무 일지예요. 계획 세우고 실행하고 평가하고 피드백하는 것들을 업무 일지를 따로 관리했던 거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161페이지. 대부분 일반 수첩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일반 수첩이나 다이어리, 플래너 등은 모든 것을 한 곳에 모아 기록합니다. 각종 업무사항, 면담 내용, 거래처 상담, 강의, 세미나, 주간회의 전달사항, 오늘의 할 일, 비용 사용, 내역, 출장 등등등. 그렇게 잘 보세요. 뒤죽박죽 기록을 하면 1년, 2년, 5년, 10년 후에 중요한 기록사항을 찾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주간 계획표 따로, 업무 일지 따로, 또 다른 것 따로 나눠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색임표나 인덱스를 만드는 경우가 있지만 거의 청교도적인 삶을 살거나 수첩의 노예가 되기 쉽다. 주간 계획표는 목표 관리, 시간 관리 외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래서 주간 계획표는 진짜 말 그대로 계획표로 쓰시고요. 업무 일지는 따로 쓰시는 것을 오늘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주간 계획표는 내 어떠한 계획을 쓰는 거고요. 업무 일지는 업무에 대한 것들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따로 구분한다라는 것들, 이렇게 오늘 조금 알려드렸습니다.